안녕하세요, 김한입니다. 오늘은 기사 같이 보기 시간인데요. 오늘 보실 뉴스는 글로벌 사모펀드는 먹튀, 요즘은 유니콘 보육교사입니다. 일단 사모펀드가 뭔지 볼게요. 사모펀드란 일정 수 이하의 제한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비공개적으로 운영되는 집합 투자 기구를 뜻합니다. 비공개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전반에 걸친 제약사항이나 의무사항에서 더 자유롭겠죠. 그래서 더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해지고 수익 지향적인 활동이 심해지다 보니 이 과정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도 있을 수 있겠고, 고가 자산의 무분별한 매각 등이 생기니까 사회적으로 마찰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 몇몇 산업펀드들이 뉴스에 나오면서 제목에도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인식이 안 좋았죠. 대표적인 게 라임 사태죠. 라임 사태는 범죄에 가깝고 정상적인 산업펀드라고 보기 힘든 면도 있긴 하죠. 어쨌든 이런 뉴스들 때문에 인식이 많이 안 좋았는데 요즘은 어떻다고요? 유니콘 보육교사래요. 올해 들어 한국 스타트업에 수천억 원대 투자를 결정한 대부분이 프라이빗 에퀴리 운용사라는 거죠. 스타트업이 사모펀드 지원 후 유니콘에서 데카콘으로 도약했다. 여기서 유니콘 기업이 뭐냐? 기업 가치가 1조 이상이고 창업한 지 10년 이하의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유니콘이 머리에 뿔 달린 상상의 동물이잖아요. 마치 유니콘처럼 상상 속에서나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데카콘은 뭐냐? 유니콘은 뿔이 하나인데 데카콘은 10개래요. 그래서 뭐냐? 유니콘 기업 가치가 1조니까 데카콘은 얼마겠어요? 그 10배 10조죠. 네, 이커머스 마켓컬리, 온라인 그로서리 마켓이죠. 미국의 홀푸드랑 비슷한 서비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른 배송, 품질 우선 정책 등등. 그리고 금융앱 토스, 이건 조금 더 발전된 제일이나 벤머 앱 같은 건데요. 간편 송금이 기본이고 자체 리워드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샌드버드, 이건 비즈니스를 상대로 하는 채팅 API 서비스 회사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비즈니스 웹사이트에 채팅 인터페이스 툴을 제공하는 회사죠. 로블록스, 이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 API 서비스죠.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거래소, 스포티파이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로 한국의 멜론과 비슷한 서비스입니다. 이런 국내외 유니콘 기업들의 PEF에 투자가 활발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전에는 말씀드린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벤처 캐피탈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면 PEF의 주요 투자 방식은 이미 성숙한 기업, 주로 탑을 찍었다가 약간 꼬꾸라지는 기업에 투자한 다음 되팔 때 프리미엄을 인정받아서 수익을 챙기거나 대규모 구조조정 등으로 제사를 깎아서 수익을 챙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VC랑 PEF의 경계가 흐려지는 모양새라는 거예요. 간단한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겁니다. VC의 경우 이렇게 여러 개를 투자를 해도 하나만 성공을 하면은 다 메꾸고 남는다는 거죠. 반면 PEF는 수익의 경계를 이만큼 더 키워서 수익을 내거나 요런 식으로 이렇게 깎아먹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 기간의 차이가 있겠지만요. 자, 이 크래프톤 게임 회사죠. 배틀그라운드로 대박이 났죠. 여기에 투자한 한국 PEF 중에 IMM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한국에서 처음으로 대기업으로 지정된 PEF죠. IMM에서 투자한 주요 회사를 보면은 크래프톤 말고도 부동산 중개앱인 직방, 그리고 의류 쇼핑몰 무신사, 공유 오피스 기업 패스트파이브 있고요. 그리고 유니콘 기업뿐이 아닙니다. IMM은 중국 수처리 기업 유나이티드 워터에 400만 달러, GS 에너지 파워 지분 절반 IMM에 판다. GS 파워는 국내 2위 열병합 발전 업체다. 열병합 발전은 전기와 열을 모두 생산하는 사업이다. 화석연료, 천연가스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할 경우 3분의 1만 전기로 변환되고 나머지는 버려지는데 이 폐열을 사업용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이제 옛날에는 화력연료를 발전해서 연료를 떼서 전기를 만들고 끝이었는데 이제 남은 열을 물을 가열해서 전기 터빈을 돌릴 정도의 증기는 안 되더라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역 난방에 돌린다든지 해서요. 여하튼 유니콘 기업뿐만 아니라 요즘 중요시되는 ESG죠. Environmental, Social, Corporate Governance,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제 이런 회사에도 투자를 한다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PEF가 이제 VC처럼 투자하는 이유, 망설임은 수익률을 낮출 뿐. IT 기업들의 성장 속도가 가파르다는 거예요. 클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다른 투자자에게 기회를 뺏기거나 몸값이 너무 높아져서 지분을 많이 확보할 수가 없다는 거죠. 현재 기업들은 과거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엄청 가파르다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한번 유행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빨리 퍼지죠. 그러니 이게 될까 말까 기다리다가는 순식간에 커지니까 그만큼 투자도 빨리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빠른 결정을 해야 되니까 예전에 이런 큰 기업을 인수할 때는 투자를 결정하는 기간이 이 정도 되고 개편을 하던 개선을 하던 해서 수익을 올리는 기간이 이 정도였다고 치면은 이제는 결정이 이만큼 빠른 거예요.
그리고 회사가 순식간에 크니까 회사가 커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수익을 내더라도 시간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거죠. 키워야 내 목도 커지지. 이것도 이 그림에서 보시면 과거 PEF가 경영권 확보를 한 다음에 구조 조정을 하든지 뭐 단기간에 수익성 개선을 해서 회사를 팔아서 뭐 이만큼의 수익을 남겨도 스타트 기업 쌀 때 투자를 해서 잘 성장만 해준다면 과실도 이만큼 커진다 있는 거죠. 소프트뱅크 효과, 알토스 효과. 쿠팡에서 3조 투자해서 38조 수익을 얻은 손정희의 소프트뱅크, 김한준 대표의 알토스도 쿠팡, 배민, 크래프톤, 토스의 초기부터 투자한 걸로 알려져 있죠. 이런 선례가 생기면서 투자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뱀의 머리를 용의 허리로. 마켓컬리, 토스, 카카오. 이미 한국 시장에서는 탑이죠. 더 큰 시장으로 가려면 기술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 한국에서 이제 정점을 찍은 기업들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거죠. 용의 머리까지는 당장은 힘들더라도 허리까지만 가도 뱀의 머리보다는 훨씬 크다는 겁니다. 스타트업 업계의 환영과 우려. 투자가 늘어나니 일단 환영이다. 뭐 당연한 소리죠. 되겠다 싶은 스타트업은 오히려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투자하는 쪽이 경쟁을 하는 거죠. 이제 오히려 스타트업 쪽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자 쇼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IPO를 서두를 필요도 없어지죠. 자금 회수의 압박이 적어졌으니까 외국 자본에 먹힐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게 기존 업계와는 좀 다르다 이겁니다. 기존에 있던 PEF 점령군처럼 경영권 교체를 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스타트업은 대부분 초기 아이디어입니다. 오너의 아이디어 자체가 이제 사업의 아이템인 경우가 많고 그만큼 오너의 리더십 또는 오너 자체가 회사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PEF가 이제 창업자를 돕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현재 PEF의 스타트업 투자 열기는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올해 탄생한 유니콘 기업, 즉 가치 1조 이상의 기업이 7월 기준으로 291개입니다. 2020년에 175개를 전반기에만 훌쩍 뛰어넘은 숫자죠. 위에 얘기했듯이 투자를 받는 쪽에서 쇼핑을 할 만큼 투자 과열이고 그만큼 몸값 인플레이션이 커졌다는 말도 되는 거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몇 개의 투자를 실패하더라도 하나만 성공하면 말 그대로 대박을 터뜨리는 유니콘 기업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의 기사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PEF는 처음 설명한 것처럼 제약사항이나 의무사항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변화에 자유롭습니다. 방향타에 따라서 벌처 펀드가 될 수도 있고 턴어라운드 매니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대표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빠른 결정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결정이 빠르신가요? 저희 NSEW의 PEF, 이 기사는 현재의 PEF의 트렌드를 다룬 거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의 한계는 없습니다. 저희의 모토인 놀고, 일하고, 돈 벌고, 또 놀고 실제 돈으로 기업을 죽이고 살리는 게임, 물론 저희의 목표는 턴어라운드입니다. 여러분도 이 게임에 참여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물론 트로피는 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